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위즈덤이라는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아, 오늘 저는 오늘 조금 마음이 약간 디프레스 됐었거든요. 좀 우울하고 그런 감정을 좀 느꼈어서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제 감정을 그냥 털어놓기도 얘기했었고 한데 조금 있다가 이제 동네 친한 형이 저녁 같이 먹자고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알고 물론 몰랐겠지만 이렇게 연락 와서 가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좀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2차로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러면서 2차 하면서 희한하게 제 주변에 지인들이 전화가 막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전화를 받았는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알게 모르게 와서 이렇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는 어떤 기운들이 있구나. 되게 지금 감사함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참 아침에는 힘들게 시작한 어떤 우울한 감정으로 우울한 날이었게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좀 마음이 풍만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 세계의 지성에게 삶의 길을 묻다 위즈덤이라는 책을 한번 그냥 랜덤으로 책장을 펼쳐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가끔 이렇게 좀 말하기는 뭐하지만 힘든 날들이 서로한테 있잖아요. 각자한테. 근데 오늘도 저도 나름 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좀 참았었는데 그런 게 좀 터지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도 오늘 잘 이겨낸 것 같아서 네. 책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딱 펼쳤는데 나오는 걸 읽어볼게요. 당신의 비전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신이 그 비전을 주었다면 대비책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대비책을 다른 누구를 통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결함을 없애자마자 당신을 통해,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이안나 반젠트. 당신의 비전은 당신. 뭐냐? 제가 오늘 사실 좀 우울했던 게 제 비전이 너무 큰가라는 고민 때문이었거든요. 네. 왜 하필 피는 이 구절인 거지?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또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 안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쇼핑이나 인간관계, 음식이나 섹스, 마약 같은 것으로 채우려 한다고 믿는다.
그 구멍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내면과 관계가 있다. 영적인 수행, 직관에 귀 기울이기, 창조적 표현, 봉사하기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 커다란 구멍을 채워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에 떨어져 나온 물방울처럼 금방 말라서 사라져 버린다. 마스틴 킵. 오늘 만난 형과 이런 얘기를 좀 사실 나눴었는데요. 저희 우울함의 좀 큰 근본 중에 하나는 어떤 뭐 일을 해도 내 안에 그 허탈한 큰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다에 대한 사실 이야기 주제였거든요. 네. 그렇구나. 뭘까요?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또 읽어볼게요. 지난 300~400년에 걸친 그 어떤 세대보다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정말 바쁘다.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짬을 내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내가 정말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온갖 잡동사니 같은 일에 시달리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갈시키고 쥐어짜는 일로 채워진 생활이 가장 훌륭하고 멋진 내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바쁘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을 효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T.D. 제이크스 주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구나. 전 나름 사실 바쁘게 지내진 않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삶을 지향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율은 사실 누구한테 쓰이는 거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서 잘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전 사실 비효율적인 삶 그리고 또 느리게 걷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래에 들어서. 그리고 왜 이제 많은 책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느껴야 한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인문학 책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되게 뻔한 얘기고 듣기 싫은 어른 같은 이야기지만 근래에 들어서 과정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저 또한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희한하게 결과를 딱 냈을 때 쾌감이 강렬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리게 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느리게 가야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자본주의 세계에 이제 사실 우리가 또 불편한 걸 되게 싫어하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 빨리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은 모두 다 희한하게 과정을 배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결과만을 갖다 주는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과정의 행복을 절대 못 누리는 자본주의 세계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느리게 걷고 예를 들어서 상추에 이제 밥을 싸 먹고 싶으면 마켓컬리 주문해서 아침에 싸 먹으면 그만인 것을 내가 상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새싹이 나는 걸 보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가면서 나중에 상추를 싸먹는 단계까지 가는 걸 즐긴다면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걸 텐데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과정들을 다 돈으로 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게 얻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 느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에 대한 쾌감을 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짜릿하잖아요. 하지만 좀 다르다. 네. 또 읽어볼게요. 진실은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한 간디 단체와 함께 인도의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어느 지역에 우리는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리는 도보로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저녁이 되면 석유 등잔을 중심으로 둘러 앉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일을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간디 단체의 사람들은 나에게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들이 사는 곳에 가보아라. 사람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모임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인권운동은 남부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권운동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나는 그때 인도에서 배운 것을 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프라가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에서나 통한다는 말이군요. 글로리아 스타이넘, 좋은 말씀입니다. 오프라, 지금까지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서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진실은 어디에나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눈빛 하나로 다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랜덤으로 읽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힘을 북돋우는 질문을 해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신의 현존과 섭리가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힘을 북돋우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만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내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인데 집세를 어떻게 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할까라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힘을 북돋우는 질문을 할 때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이거 어포메이션 방법과 되게 동일한 내용이네요. 어포메이션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 상상하기잖아요. 그걸 이룬 것을 가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됐지? 또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작가로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게 됐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상상하는 건데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네, 긍정적인 질문. 이어갈게요. 그것은 자극, 직감, 암시, 신호, 상징,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어떤 식으로든 각자 영혼과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로 올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힘을 떨어뜨리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누구의 잘못이지? 왜 하필 나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주도 그에 맞는 응답을 합니다. 인간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우리가 잘못된 궤도에서 태어났다거나 올바른 궤도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저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줍시다. 우리에게 한 무더기의 변명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힘을 북돋우는 질문을 하면 절망에서 일어나게 해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든지 상황에 갇혀있든지 과거에 매달리는 마음속 감옥에 갇혀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질문을 하면 우주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과 친절, 동정심, 봉사지요. 네. 하나 더 읽을게요. 침대로 돌아가세요. 쉬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 당신이 욕실에서 절망을 느낀 순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엘리자베스 길버트. 그러죠. 나는 사실 어릴 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주 보수적인 개신교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선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듣기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울면서 간혹 기도를 하기도 한다던데 나는 기도나 한번 해볼까 라고요. 그러고 나서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란 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무조건 신에게 말했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제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세요. 그때 내가 고민하던 건 결혼 생활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찰턴 헤스턴처럼 굵직한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머물러라. 아니, 떠나거라. 하는 답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런 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신성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에 둘러싸였지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내 목소리였지만 내게서 나오는 건 아니었죠. 그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침대로 돌아가 리즈. 그것이 그날 밤 신이 나에게 한 대답이었어요. 그 말은 너는 오늘 밤 화요일 새벽 4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잠을 자둬. 넌 휴식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 침대로 가라.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매일 밤 그 목소리가 들렸지요. 침대로 돌아가라.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지 알게 되면 그렇게 해라. 변화를 시도해라. 네. 저도 침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굿나잇.